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는 그냥 속 편하게 투자해요 라는 영상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너무 무작정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보니까 제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감개무량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청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에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같은 그런 통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꾸 제 자신한테 질문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자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투자자인가, 내가 어떨 때 기뻐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월급이 매달 바뀌는 게 아니고 하니까 매월 매 분기마다 주식 투자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는 돈이 늘려면은 배당이 점점 늘어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매달 배당일기를 찍으면서 배당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배당만 늘으면 좋았나?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당을 중단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잉이 그랬고 디즈니가 그랬고 리츠 기업인 애플 하스피틀리티가 그랬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배당이 줄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는 3월 전 주가로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AT&T가 그렇고 제가 최근에 매도했던 알트리아나 필립 모리스가 그렇고 역시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엑산 모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배당만 쫓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잘 나갈 것 같은 IPO 기업들이나 미래 유망 산업주의 투자 스타일을 바꿀까?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IPO 기업들은 리스크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엄청 오르는 기업도 있고 엄청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좋은 기업을 고른다면 언젠간 오르겠지만 그게 언제일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특정 산업을 잘 파악하고 폭락장에서 버티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럴 자신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작년에 리프트가 상장하고 매수하고 손절을 겪는 그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경험들도 있었고 해서 잘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조금씩 변해가면서 저는 저의 투자 과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기에 제가 엄청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제가 사이버 머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실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 근거 없이 투자하진 않고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PER을 본다든지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물론 볼 때도 있지만 참고할 때는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왜 ETF만 투자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ETF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ETF만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시장 수익률,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그런 시장 수익률을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ETF만 투자하면 사실 투자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종목들이 이건 저만 해당될 수 있겠지만 많아서 지금도 30개 넘는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ETF만 투자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A라는 종목이 엄청 올랐고 B라는 종목이 엄청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한 ETF가 A, B 종목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오늘 B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B를 더 매수를 해야지, 저는 약간 이러한 스타일이어서 ETF만 투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직장인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고요. 여기 총알 장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매월 총알이 장전되고 그걸 매수를 통해서 쏠 수 있고요. 그렇기에 저는 직장인들이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돈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장기 투자로 모아가는 주식을 한다면은 직장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의 주제인 제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저는 엄청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겐 너무 단순할 수도 있고 저렇게 투자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미국 생활 101이 투자할 때 생각하는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한 두세 가지 고려해서 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아니면 네다섯 개 고려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면은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 적당한 가격이다 싶으면은 매수하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있어서 10월은 한 주 한 주 매수한 종목들이 많은데 다 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싶은 종목들이고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해서 매수했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10월 배당일기 할 때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잘 오르고 했던 기업이 3개월 정도 봤을 때 박스권이면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잔슨앤잔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00불 정도인가 매수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둘을 적절히 고려해서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엑산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을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배당을 줄일 수도 있고 배당을 동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만 보고 무조건 매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이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은 적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률이 매년 평균 10% 정도 늘어나는, 뭐 스타벅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늘어나는 배당 성장률을 보고,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적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매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적당한 가격이다 싶으면은 제가 매수를 하고요. 배당을 주지 않는 미래 주도적 기업들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놓칠 수 없기에 저는 이러한 기업들은 액티브 펀드로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ARKK나 ARKF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ARKF를 매수를 하고요. 액티브 펀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피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나 현재의 동향을 빠르게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피를 내고 큰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ETF를 현재 꾸준히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모으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SPYG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살 거 없을 때 SPYG를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지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했고요. 어떨 때는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기업이 아니라 먼저 섹터를 보고 한 1, 3개월 정도 동향을 살펴보고, 만약에 헬스케어 섹터가 3개월 동안 봤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한번 살펴도 보고 매수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이 3개월 정도 하면은 분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적은 게 이미 나왔을 텐데, 만약에 매출이나 프로핏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개월 정도 어떤 섹터 안에서 주가가 좀 낮다 싶으면은 그런 걸 살펴보고 매수할 때도 있고요.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저의 성향을 파악하고 배당을 늘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매분기 배당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월 배당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월 배당을 주는 종목이 3, 4개 정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리얼티 인컴과 SPHD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배당 낙일이 다가오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그리고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긴 하는데, 사실 배당 낙일과 주가만 보고 매수하진 않고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면은 제가 앞서 얘기한 다른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괜찮다 싶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전이나 1년 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은 과감해져서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락장이 왔을 때 3월, 4월에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었나 보고 내가 왜 이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저에게도 배당일기 영상들은 그렇게 저의 투자 패턴을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예전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9개를 써놨는데 아마 대부분 경우에 제가 매수할 때 이러한 경우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가 뭐 분석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나의 심리가 바뀌고 하면은 잦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성향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는 또 많이 공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저의 경험이나 저의 투자 패턴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든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